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15일 매일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말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유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가 되죠. 근데 이게 연장될 것이냐 논란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유예가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9월 말에 소상공인들 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정치권에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연장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종료될 가능성, 대신에 이제는 우리 추경 때 나왔던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는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죠. 오늘 9월 말 이후로 돌아오는 대출 만기 건부터는요, 일시 상환을 하실지 아니면 분할 상환을 하실지를 이제는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6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 있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거를 일시 상환을 하셔야 될지 분할 상환을 해야 될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대처가 되거든요. 한 번에 갚을 수 없어서 대출이 연장되게 되면은요, 금리는요 그 시점 금리로 적용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상세 설명 때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수준은 이제 지금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담보가 있다, 그럼 담보대출로 전환될 수 있고요.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로 가셔야 되는데, 아시죠?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이제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기 연장이 안 될 가능성 높다. 6월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 7월부터는 아마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다가 아마 8월부터는 엄청나게 아마 뉴스에서 쏟아질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시면 늦거든요, 대처를.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지금 제가 흘러가는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준비를 해놓자. 자, 시간 되실 분들 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될 예정. 자, 문제는 금리예요. 계속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1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중 5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 구간이 3.47에서 3.6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게 2020년 4월부터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연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아시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은 연장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가계대출 아니면은 지금 대출이 한계까지 왔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폭탄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소상공인 대안대출도 있고요. 또한 금융부채를 탕감해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언제 발표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저도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려고 이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만 나온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금융부채, 그러니까 부채를 소상공인 대상 부채를 좀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 하나랑, 그다음 또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 대환대출이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7%의 대출 금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지금
비은행권, 은행권 다 해서요. 시작은 비은행권부터 아마 시작될 거고요. 차차 이제 은행권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2금융권에서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7%대의 그 금리로 바꿔주는 이런 대안대출, 나머지 그 금리 차는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 대출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일단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 보면은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때와 그 당시에 여러분께서 받았던 금리와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 보면 0.3% 정도 가량 오른 거죠. 사실 소상공인 금리는 0.3%잖아요. 사실 다른 금리 같은 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금리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 0.3% 정도 가량 올랐다. 그리고 금리의 그 차는요, 우리가 읽을 때 0.3% 올랐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상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똑똑해지시라고. 보통 이제 금리의 차를 얘기할 때 0.3%포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여정 가족이라면 이제는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3% 가량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국내의 그 기준금리 상승 속도와 인상폭이 굉장히 크죠. 현재 오늘이 6월 15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1.75%구나.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0.3%, 연 3% 도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 초부터 2.75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다 많은 분들이 2.5%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미국 금리를 보면 2.75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저는 이제 2.75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높아지니, 이게 3%까지도 또 연말까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 상승 속도에 발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금리가 낮은 쪽으로 돈이 흐를까요? 미국에서요, 돈 주면은 금리를 더 많이 주겠대요. 이자를. 그럼 여러분이 이제 투자자라 본다 그러면, 돈이 있어요, 현찰이 있으면 어느 나라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투자하겠죠. 미국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요, 우리나라도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달러잖아요, 달러. 그죠? 미국은 달러예요. 기축통화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입니다.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금리가 더 높네? 그것도 달러야. 그럼 당연히 미국 가서 투자하죠. 우리나라 투자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나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준에서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연 1%인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16일이거든요. 오늘 밤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는 사이, 오늘 15일이죠. 오늘이 15일인데,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이제 16일날 새벽이겠죠. 요때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자는 사이에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그래서 물가 이자를 이제 올릴 건데, 금리를 이제 올릴 거예요. 연준에서 올리는데 이번에 0.5% 정도 올리느냐, 이런 걸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 정도 올리느냐. 지금 요게 오늘 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아니면 또 우리 특고 프리랜서, 또한 우리 자영업자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나랑 관계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오늘 밤에 과연 미국에서 0.75 올릴지 0.5를 올릴지 오늘 밤에 이제 새벽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에 0.75%포인트 정도 올린다.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0.25%포인트 올리는 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걷는다고 해서 이런 걸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0.25%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아장아장 조금씩 이렇게.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 그럼 우리도요 0.5% 빅스텝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또 대출금리 다 오르잖아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다 오르죠. 그래서 오늘 밤이, 내일 그래서 인터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도 많았지만은 내일도. 왜? FOMC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돼요. 금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코로나19로 피해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를 적용받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요,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금리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아마 오늘 밤에 자이언트 스텝 밟아 나가면 소상공인 분들 금리도 다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았던 분들 있죠. 그럼 9월 말에 이거 종료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금리가 높은 금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일시상환을 하실지 분할상환을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갚을 수 없어. 일시상환이 안 돼. 그럼 연장하게 되면 대출을 그 시점 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으로 다시 한번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커요. 지금 소상공인 만기 연장이 270조 원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만기 연장 혜택을. 원금 상환 유예가 14조 원, 이자 상환 유예가 2,400억 원입니다. 지금 만기 연장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이제 만기가 연장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종료가 돼. 9월부터 이제 갚기 시작해야 하는 거야. 굉장히 부담되겠죠.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담보대출로 갈 거고, 담보 없으면 신용대출로 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내가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소상공인 대출 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택 관련 대출 금리 굉장히 부담스럽죠. 소상공인 분들 또한 뭐 특고 프리랜서 마찬가지죠. 주담대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죠? 우리와 피해갈 수 없죠. 주담대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있으신 분들 이제 코픽스, 이게 주택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이게 2%대 진입을 앞두고 있고 계속 이것도 오르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혼합형이 뭐냐면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혼합형이죠. 이런 주담대 금리는 연 4.33에서 6. 곧 상단이 6.88%. 그러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가 7%째 나올, 뭐 이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주담대가 7%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예전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요, 일단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물론 고정금리 갖고 계신 분들, 주담대 중에서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자금들 있죠. 정책자금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정책자금,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게 있잖아요. 적격대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책 부동산 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부분이 고정금리거든요. 이런 거는 서민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오른다고 해서 혹시나 이런 주담대 갖고 계신 분들은 갚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예전에 금리 받으신 분들은 2%대 아니면 3%대 받으셨을 거예요. 요 금리 받으신 분들. 그러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주담대가 7%짜리가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갖고 가시는 거죠, 그냥. 예. 괜히 이거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는 변동금리신 거죠. 은행에서 받았던 주담대, 변동금리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픽스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금리 상승이 많아진다 그러면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부터 다중채무자들이죠. 다중채무자들.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오늘 밤에 있는 이제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그러면은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출 금리 이제 변동 금리 중심으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9월달에 다가오는 만기 연장도 이 만기 상한, 만기 유예 이런 것들도 사실 연장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자는 의미였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시장을 모니터링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금리에 대한 고민들 많으신 분들 있고 시장이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제가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금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투자 얘기는 잘 안 해드립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많이 해요.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투자 얘기는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궁금하신 분들을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시장 얘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시장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미래를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특허 프리랜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나의 뭐 그게 근로소득일지, 사업소득일지, 뭐 연금소득일지, 뭐 소득은 우리가 보통 6가지가 있거든요. 2배사 근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2배사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사업소득, 2배사 근연기, 기타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종합소득이잖아요. 다양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 항상 이 채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또 미래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다. 제가 지금 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될 거 특히 소상공인 대상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곧 7월입니다. 7월이면은요 소상공인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요거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7월달부터 열리거든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날 잡아갖고 좀 상당히 깁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뭐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제가 자영업자들 국민연금 이런 거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러분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간 되실 분들은 우리 여정 패밀리들,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는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가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이 구독을 하시면은 여정 가족, 여정 패밀리가 되시는 거고 같이 이제는 인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희망을 주는 그런 단체이면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학교 일이 있었어요. 캠프가 지금 대학은 기말고사 시즌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도 지금 기말고사 끝내고 이제 그 캠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캠프냐면 이제는 자격증 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창업 캠프 이런 것도 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오늘 해서 하루 종일 또 학교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다 오면서 생각 들었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매일. 저는 되게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해요. 예, 지하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BMW 좋아해요. 이게 뭐죠? 자전거, 지하철, 워킹 걷는 거 이런 거 얘기하죠. 자전거.
메트로, 그 다음에 이제는 지하철, 워킹, 걷는 거 이렇게 해갖고 BMW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지하철 타는 거 그리고 걷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제가 보통 10,000보 이상 걷거든요. 심한 날은 20,000보 이상 걷습니다. 일부러 따로 운동을 못해서 무조건 걸어 다니거든요. 오늘 이런 걸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게 걸을 수 있고 또한 체력적으로 받쳐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해갖고 목이 좀 갈라집니다. 한편으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생각해보면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가족한테도 감사하고 내 주위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일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여정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그럴 일이 있을 거고요. 충분히 여러분께 좋은 일이 또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한번 주위를 한번 들러보시고요. 내가 그래,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한 거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좋은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물론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특히 시니어 분들 중심으로 접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이제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사실. 제가 많이 알려들어도 사실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뭐 확인 지급 때, 이의 신청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은 또 막상 이제 돈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는, 그래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잘 되는 생각.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이 손해인 것인 거 아시죠? 여러 스트레스 받으면 더 손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 신청을 하셨으면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확인 신청 잘 접수하시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 잘 되라고 제가 항상 복 빌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시고요. 여정 가족님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했을 때 희망찬 하루였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과 매일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근황도 물어보고요. 또 여러분이 한 얘기 또 저한테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제가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공감은 하는데, 이 공감을 하는데 어려우시구나 해서 공감 버튼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 상황에서 하트를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읽고 그냥 따로 코멘트를 안 드리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읽기는 제가 다 읽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써주신 글들, 소중한 내용들. 그래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신속지급 못 받으신 분들, 그때 이제 제가 다 이야기 듣고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다 안 해드리지만, 분명히 확인 지급 때 또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그때 확인 지급 때 신속으로 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인 지급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되든 안 되든 믿져야 본전입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 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잘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께 함께 소통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더 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더 좋은 일만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께 오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